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제 소대성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소대성전은 2015 학년도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요, 또 학력평가로도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 지문은 2015 학년도 수능 기출로 볼 거고요. 소대성전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웅 소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기출되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소대성이 모양으로 잠만 자네 잠만 자. 이 소리는 경기도 고양시 EBS 스튜디오에서 소대성전을 수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전형적인 영웅 구조를 보이지만 다른 영웅들과는 다르게 잠만 자는 장면이 나와 소대성이 모양으로 잠만 잔다는 속담까지 만들어낸 소설. 오늘은 바로 그 소대성전입니다. 명나라 때 소양이라는 재상은 관직을 그만두고 한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그는 청룡사의 노승에게 많은 돈을 시주하고 축원을 부탁합니다. 이후 소양의 아내는 길을 잘못 내려서 쫓겨난 용왕의 아들 꿈을 꾸고 사내 아이를 낳는데요. 이름을 대성이라 합니다. 소대성은 재주와 외모가 뛰어난 아이로 성장하지만 10살에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3년상을 치르는 사이 가세마저 기울자 그는 집을 떠나 품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합니다. 한편 청주 땅엔 이진이라는 재상이 벼슬을 떠나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겐 채봉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채봉의 배필을 구하고자 했던 이진은 월영산 낚시터에서 청룡을 만나는 꿈을 꾼 후 산으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행색이 남루하고 몰골이 형편없는 목동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깬 목동에게 내력을 물으니 그는 옛 친구인 소양의 아들 소대성이었습니다. 이진이 크게 기뻐하며 소대성을 집으로 데려가 씻게 하고 의복을 갖추게 하니 숨겨져 있던 높은 풍모가 드러납니다. 이진의 주선으로 소대성은 채봉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하여 글을 지어 나누어 갔습니다. 이진은 기뻐하며 혼사를 추진하지만 그의 아내 왕부인은 거지를 사위로 삼으려 한다며 탐탁해 하지 않죠. 이진은 갑작스럽게 병이 들고 자신의 상을 치른 후엔 소대성과 채봉의 혼사를 치르라는 유언을 남긴 후 세상을 떠납니다. 이진의 상을 치르기 위해 그의 세 아들이 벼슬길에서 돌아오고 그들은 어머니 왕부인과 함께 소대성과 채봉의 혼사를 물리려 합니다. 이진의 아들들에게 실망을 한 소대성은 서책을 물린 채 잠만 잡니다. 소대성을 더욱 미워하게 된 왕부인과 그의 아들들은 자객을 부르는데요. 소대성은 자객을 간단하게 제압한 후 탄식의 마음을 글로 남기고는 집을 떠납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뜬구름이 되었으니 앞으로를 알지 못하겠구나. 이진의 집을 나와 배회하던 소대성은 아버지 소양이 많은 돈을 시주했던 노승을 만나게 되고 청룡사에서 병법과 경문을 배웁니다. 호국이 침입하자 소대성은 노승에게서 보검 한 자루를 받아 출정합니다. 출정하는 길에 그는 죽은 이진의 혼을 만나 보신갑주를 얻고 옥동선군을 만나 용마를 얻게 되죠. 전쟁터에 도착한 소대성은 명분에 참여하여 호국의 장수 서육을 베어버립니다. 호왕은 소대성을 힘으로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화살을 쏘지만 소대성은 보신갑주 덕택에 살아남고 호왕에게 잡혀있던 천자를 구합니다. 소대성은 노왕의 직위를 받고 위풍당당하게 개선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을 기다렸던 채봉을 왕비로 삼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한 삶을 삽니다. 소대성전은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를 보이고 있는 영웅소설이며 군담소설입니다.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용문전까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소설이었는지 알 수 있죠. 신분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까지 주는 소설 소대성전이었습니다.
자, 줄거리 잘 보고 오셨죠? 그럼 소대성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대성전 지금 할 지문은요, 바로 2015학년도 그리고 수능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펼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해 포인트를 보시면 이 글은 이 작품은 바로 영웅의 일생을 다룬 군담 소설이에요. 그래서 영웅이 등장을 하고요. 군담, 전쟁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제 선생님이 영웅 군단 소설에 관련된 내용은요. 앞에 유충렬전이라든가 앞에 찾아보시면 홍겨울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설명하면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웅이 등장을 하고요. 영웅이 등장하는 특히 그 배경이 군담, 바로 군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성전이 이 둘을 합쳐서 두 개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것이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도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자세하게 앞에서 뭐 홍겨울전이라든가 유충렬전의 앞에 챕터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영웅 군담 소설을 설명을 하면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 그 동영상 중에 이제 그 개념어 강의에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만 이렇게 다룬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해서 요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리포터 이야기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우리가 설명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아주 비범한 출생을 하고요. 아주 굉장히 비범한 애가 이제 태어났지만 첫 번째 시련을 겪게 되고, 첫 번째 이제 가족 간의 이별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시련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련, 바로 국가적인 시련이죠. 오랑캐가 침입을 해온다든지, 뭐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이 사람이 등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설의 이름을 보시면 소대성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인물의 일생을 쭉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바로 소대성이라고 하는 인물에 바로 초점을 맞추고 그 소대성의 인물을 쭉 일대기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소설이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앞에서 줄거리에서 본 거에서 다 하지는 않고요. 이 두 부분 발단과 이제 절정 부분만 아마 이제 지문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자 소양이 바로 이제 소대성의 아버지죠. 어렵게 얻은 아들이자 천상계에서 용왕의 아들이었던 소대성은 그러니까 소대성은요 원래 천상계에서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는데 비를 잘못 내렸다는 죄를 짓고 우리가 이제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를 지어서 내려오는 거 이런 걸 적강화소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바로 귀향을 가는 거고요. 강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향을 가서 죄를 지어서 귀향 가서 내려오게 되는 거. 그래서 적강화소가 들어가 있고 천상계에서 원래부터 용왕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비범하구나라고 하는 그 영웅의 특성, 바로 비범한 출생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대성은 부모를 잃고요. 잃고가 아니고 부모를 잃었다. 알겠죠? 부모를 잃고 그리고 유리걸씨 가다가 이승상을 만나게 돼요. 부모랑 헤어지게 됐으니까 1차 시련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리걸씨 하다가 계속 이제 돈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빌어먹고 다니다가 이승상이라고 하는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상이 대성을 집으로 데려와서 딸과 약혼을 시키지만 부인과 세 아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부인과 세 아들은 이제 소대성과 좀 이제 대립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위기, 바로 이제 승상이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상이 죽자 부인과 아들들은 대성을 죽이려고 하고 대성은 결국에 집을 떠나게 돼요. 자, 절정 부분에서는 대성 노순을 만났어요. 이제 노순이 여러 가지 병법과 무술을 알려주게 되죠. 이 사람도 역시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후에 물리치고 이제 이게 바로 2차 시련이 되겠죠. 이제 나라의 시련, 호국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다. 자, 그리고 나서 노국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대성이 채봉과 다시 제외해서 부부의 열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보시면 역시 영웅, 소대성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영웅 소설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때요? 호국을 물리치고 이런 전쟁의 장면이 드러나 있으니까 군담 소설 그리고 이제 국문으로 적혀져 있었구나. 그래서 서대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문이라고 한다면 일반 대중들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다는 것은 조선 후기의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대성전은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여가지고요, 용문점까지 나올 정도로 소편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소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지문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정기수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는 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설이 유통하는 방식이 지금이야 뭐 책도 있고 이북도 있고 막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낭송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늙은이 있죠? 정기수라고 하는 늙은이가 바로 시장에서 아주 이제 맛깔나게 이렇게 잘 읽어주는 늙은이가 읽어주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소설이 유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수가 아주 소대성이 막 당하고 전쟁의 장면을 아주 굉장히 실감 있게 읽는 그런 대목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옆 사람을 때리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어, 어때요? 기록들이 남아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당시의 소설이었어요. 자, 그리고 정기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정기적인 소설이고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중국 명나라가 시간적인 배경이고 중국이 바로 공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영웅 군담 소설은 바로 이제 창작, 만들어낸 세계관이구나. 창작 영웅 군담 소설이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둡시다. 자, 주제는 역시나 영웅 일대기가요. 소설이라고 하는 영웅이 고난을 극복하고 바로 위협을 성취해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은 영웅 군담 소설의 모티브를 수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좀 약간씩 변형을 하고 있더라. 특히 이제 전기적 요소를 사용했다. 그래서 기라고 해서 이걸 기이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이한 내용들이 나와요. 도중에 막 도수를 부린다든지 둔갑술 같은 거 이런 걸 부린다든지 또 조력자와 만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우연히 만난다라고 하는 우연성도 있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기적인 요소와 이제 우연성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작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대성전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소대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소대성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역시 2015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입니다. 자, 볼까요? 자, 1일은, 자, 하루는, 자, 승상이 술에 취하시오. 자, 승상이 술에 취해서 책상에 의지하여. 우리 승상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중에 이제 소대성을, 그, 구해주는 인물이었죠. 이승상이라고 해서 구출자, 조력자 인물이었었어요. 자, 술에 취해서 책상에 의지해서 잠깐 졸더니 여러분들 항상 책상에서 조는 것처럼 고전 인물들도 나와서 책상이 나오면 자네요. 그래서 잠깐 졸더니라고 했으니까 꿈속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꿈속에서 어땠다는 거야?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서 한 곳에 다다르니 슉 봄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뭐지? 하고 슝슝 홀린 듯이 가니까 자,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이다. 자, 꿈속에서 어딜 간 거예요? 평소에 고기도 낚고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였다는 거야. 자, 조대는 이제 그 낚시하는 이제 정자 대자거든요. 그래서 낚시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고전 소설에 이제 나오는 낚시터는 한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낚시터가 이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렵거늘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의 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나가 보니 청룡이 오마이갓 청룡 보셨어요? 우리가 멋있는 청룡이라 한다면 뭐 요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낚시대에 내가 자주 갔었는데 그 낚시터에 지금 이런 청룡이 쭉 여기 청룡이다. 이게 청룡이 푸른색 용이 막 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청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대에 누웠다가 아까 그 낚시터에 잠깐 누웠다가 여기 나오는 이 조대 진짜 현실의 공간이에요? 아니죠? 잠깐 졸고 있는데 거기에서 등장한 낚시터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의 공간, 초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여기 이 꿈속에서의 낚시터에서 청령이 여기 누웠다가 승상을 한번 쓱 보고요. 고개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우악! 뭐 이렇게 한 건가? 아! 막 이렇게 아무튼 이 용인이가 으악! 뭐 이런 건가?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방공의 소권을 방공이라는 것은 방공중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낚시터에 용이 있다가 용이 이제 허공으로 슉 올라갔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더라. 그래서 일장춘몽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한바탕의 꿈이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 소설에서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헛된 영화나 이제 덧없는 일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일장춘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뭐라고요? 바로 내가 꿈속에서 낚시터에서 바로 그 청령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허공으로 슉 솟아가는 거 그거 한바탕의 꿈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승상이 청령을 만나는 아주 기이한 꿈을 꾼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승상이 이제 청령을 만나는 아주 기이한 꿈을 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승상이 이제 그리고 깨달아서 보니까 일장춘몽이더라 하니까 이제 꿈에서 깼죠. 그리고 나서 심신이 황홀하여 심신이 엄청 황홀하겠죠. 마음과 몸이 황홀하겠어. 왜? 기이한 꿈을 꿨잖아. 영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죽장을 짓고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요. 그리고 월령산 조대 아까 말했죠? 아까 조대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평소에 잘 가던 조대가 나왔고 그 조대에서 지금 어이구 뭐 나왔니? 보니까 거기서 용이 나왔었죠. 청령이 나왔었죠. 이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꿈에서 깬 다음에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월령산에 있는 다시 그 낚시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대는 바로 이제 꿈에서 깬 다음에 찾아간 이제 현실의 공간이 되겠죠. 자, 거기에 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꿈속에서 내가 조대에서 본 거는 무엇이었니? 바로 청룡이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찾아간 조대에서 본 것은 바로 나무 베는 아이를 본 거야. 그러면 왠지 이게 영웅 소설이니까 왠지 얘가 그 청룡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뭔가 모르겠지만 청룡처럼 비범한 그런 아이일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서 시냇가에다 놓고 버늘 그늘을 의지해서 잠에 깊이 들어가 잠자고 있었던 거야. 나무를 베고 나서. 그래서 보니까 나무 베는 아이가 의상이 남루하고 이제 옷이 아주 이제 낡았어요. 그 아이의 이제 겉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상이 아주 옷이 낡았어요. 그 머리털도 흩어졌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기밋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추레하다 이거죠. 좀. 그리고 검은 때가 줄줄이 흘러 아주 때를 안 뺏겨가지고 목욕도 안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검은 때가 두 뼘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그러니까 애가 지금 어떤 모습이다? 추레하다, 더럽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추리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더러운 것을 내가 가늠할 수 없으나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더럽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세상에 그 중에서 은은한 기품이 있었다는 거야. 뭔가 비범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얘가 더럽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은은한 기품이 있는 게 좀 비범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가 누구겠어요? 우리 주인공 이제 소대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승상이 깨우지 않고 이제 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깨우지 않고 옷에 있는 무수한 이를 어머 들어와라 이가 엄청 많았군요. 어떻게 써서 너무 목욕을 안 해가지고 검은 때가 줄줄이 흐르고 이가 무수히 있네요. 자, 이를 잡아 죽이면서 어머 이도 막 잡아 죽여주시네요. 그리고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자, 그 아이가 돌아 누우면서 탄식을 했다라는 거야. 갑자기 애기가 깨어나가지고 탄식을 했대. 형상 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자, 형상 백옥이라는 것은 중국의 형산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제 백옥이에요. 백옥은 이제 하얀 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물로 전해오는 흰 옥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산에서 나는 이제 보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이런 보물이 어디에 섞였다고? 돌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돌이 잔뜩 있는데 거기에 흰색 이제 뭐 보물이 섞여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그거겠죠. 그러니까 형사 백옥은 누구겠니? 바로 자기.
나 서대성 그치?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 내가 보배인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이제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고사를 인용하거든요. 옛날 중국의 옛날 고사를 인용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여상의 자치 초대에 있건만은 자, 여상은 바로 이제 강태공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봉신령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제 형상 백옥처럼 아주 뛰어난 비범한 그런 인물이 되겠죠. 자, 이 사람도 역시 조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같고 이제 문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문왕과 여상 바로 이제 강태공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주나라에 주나라에 있는 문왕이라는 이제 주나라의 왕 문왕은요. 사냥을 가기 전에 이번 사냥에서는 짐승 대신에 훌륭한 인재를 얻을 것이라는 점괘를 들었다. 수학이 없이 사냥을 마치고 오던 중 문왕은 우연히 강가에서 아까 조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노인, 얘가 누구겠어요? 바로 강태공이 되겠죠. 한 노인의 비범한 것을 알아봤고, 얘가 보석인 거를 누가 알아봤다? 문왕이 알아봤다고. 그래서 그와 대화를 나눈 뒤에 그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요.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 바로 그 노인이 바로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여상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강태공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문왕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은 알아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문왕 죽은 후 여상은 문왕의 아들인 모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천하를 평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문왕이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거 얘기가 이제 봉신년이라는 거에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근데 겁나 재밌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제 문항을 이제 알아본 사람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의 그림자가 자기에는 지금 없다라는 거야. 또 와룡이라는 것은 제갈공명 아시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은 남향에 누워 있었는데 자, 누가 찾아갔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바로 유황수, 바로 유비가 알아봤죠. 자, 삼고초려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유비가 제갈량의 그 이제 집으로 3번 찾아갔죠? 자,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3번이나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제갈 공명이 그래 내가 당신 편이 되겠어 하고 당신 편이 되겠어 유비 쪽으로 이제 갔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갈 공명이 굉장히 비범하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본 거예요? 바로 유황수 유비가 알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고초려하는 그런 유비의 자치는 없으니 그러니까 나를 마치 그 앞전에 여상을 알아본 문왕 같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와룡을 알아봐서 삼고초려를 할 유비 같은 사람이 지금 없는데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이다? 형상배곡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에 날 알아줄 리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날 알아봐 줄 사람이 왜 없는 것이냐 하고 지금 이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죠.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리가 웅장하여 산천에 울리는지라. 자, 웅장해서 그냥 좀 말했겠지. 근데 막 상천에 막 울릴 정도로 산과 강이 울릴 정도로 웡웡웡 했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과장법을 쓴 거죠. 그만큼 어떤다고 이 아이가 비범하다고 뭔가 대단한 영웅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아주 대단한 아이다라는 것을 이제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제 부각하고 있는 거죠. 자, 탈속한 기운이 탈속이라는 것은 속세를 벗어난 그런 약간 이제 속세를 벗어난 그런 느낌 있죠? 자, 그런 기운이 그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을 했대. 자, 이 승상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소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본 인물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구출자이자 조력자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승상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구나 하고 누가 알아봤다는 거죠. 영웅을 알아봤어요. 소대성이 영웅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봤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시고 이제 깨우면서 물어서 말했다는 거야.
봄날이 심히 고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이러 앉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아이고 봄날이 있지만 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자냐. 자 일어나서 앉아서 앉으면 내가 너한테 뭐 물어볼 말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는 아이의 대답이 되겠죠. 소대성 대답을 하는데 아이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 아 어떤 사람이건데 남의 잔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나라여 말하기 싫도다. 자,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날 깨우는 거야. 나는 배가 고프고 심란해서 얘기하기 싫어요. 하고 이제 이승상에게 굉장히 이제 버릇없이 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이 머리를 비비면서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아이가 머리를 비비면서 아, 나 배고파 심란해 왜 날 깨우는 것이죠? 해가지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승상이 다시 말하기를 다시 깨워.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자, 너 잠이 와도 그렇지 어른 공경하지 않겠니? 지금 나 좀 봐봐 이렇게 했죠. 자,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이윽기 보다가 이로 앉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그 얼굴을 쳐다보니 자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니까 두 눈썹 사이에 천지 조화를 갈무리하고 그러니까 대충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영웅 같다. 얘 비범하다. 얘 엄청난 애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야. 알겠죠? 눈썹 사이에 천지 조화가 막 숨어 있고요. 가슴 속에는 망고의 흑막이 막 있다라는 거야. 엄청난 애죠. 그러니까 얘는 진실로 영웅이다. 얘 진짜 영웅 같다. 라고 이제 보고 이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승상의 명감이 아니면 자 명감이라고 했을 때 이 명자는 이제 밝을 명자고 이제 감은 이제 거울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밝은 거울이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띄운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승상의 명감, 승상이 지금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요. 결국에 누가 알아봐 준 거예요? 이승상이 바로 소대성이란 인물이 굉장히 영웅 같고 비범한 거라는 것을 알아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승상의 명감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승상의 그런 안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너 대단하구나. 알겠죠? 승상 네가 제대로 알아봤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승상이 소대성을 만나고 그의 영웅됨을 알아본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중략 부분으로 넘어가요. 자, 이승상은 잘 졸던 아이, 근데 왠지 비범했던 그런 아이, 왠지 영웅 같은 그 아이 소대성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자기 딸의 이제 그 남편으로 점 찍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소대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소대성에 이제 시련이 나타나 있죠. 이에 이제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호황은 이제 당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 작품의 지금 배경이 언제였어요? 시간도 이제 중국 명나라 때고 공간도 이제 명나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를 공격하는 바로 이제 바로 오랑캐 왕이죠. 청나라 황제. 자, 청나라 황제가 이제 명나라의 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호황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뭔가 이제 국가적인 시련이 닥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난 거예요. 자, 산에 나가니까 한 동자가요, 어린아이가 마중을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상공 불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이? 당신이 소대성 아니십니까? 아유 소대성?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자가 놀랐죠. 어이,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이렇게 하니까 자, 소대성이 또 놀라서 물어보자. 자, 동자가 말을 했죠. 우리 노예의 분부를 맡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 노야의 우리 어르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 분부를 받들어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라고 하는 거야. 노야라 하시는 이는 누구신고? 노야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였지 어른이 존으로 알리니까 들어가 보면 자연 알리이다. 제가 어린애인데 어른의 그런 성함을 존어는 이제 성함 이름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제 소대성이 동자를 따라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공간도 뭔가 좀 약간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청산에 푸른 산에 불이 아주 밝게 있고요. 한 노인이 있어요. 청산이고 막 이런데 한 노인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약간 도술 부릴 것 같은 약간 신비한 그런 느낌이죠. 이제 한 노인이 또 도포를 입고 있는데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옷도 또 자줏빛이야. 뭔가 또 판타지 같은 그지?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요. 책상을 의지하여 앉아 있거늘 소대성이 보니까 학발 노인은 이제 하얗게 머리가 센 노인이에요. 머리가 하얀 어른이요. 이 학발 노인은 청주에 있는 이승상일 것이다라고 생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승상일 것이다라고 봤어. 이승상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략 부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승상은 결국에 나중에 승상이 죽었죠. 죽었죠. 근데 죽은 인물인데 뭐지? 이렇게 한 거야. 이승상 아니까 저 노인은 이렇게. 자, 소대성이 생각을 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아니 이승상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어찌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요? 청산의 불이 명랑한 이런 아주 판타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소대성과 죽은 바로 이승상이 만나는 아주 판타지 같은 초현실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는데, 자, 이승상이 반겨서 손을 잡고 말을 했어요. 네,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정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너에게 뭔가 줄 게 있어서 왔다. 그래서 왔는데 널 만나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구나. 이렇게 이제 소대성과 제외한 승상의 그런 느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동자에게 명하여 명령을 해서 저녁을 재촉하여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저녁을 대적하여 말하되 저 뭐라고 했냐? 내 아들들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여. 자, 내 아들들 바로 이제 승상 죽고 나서 승상의 아들들이 소대성을 죽이려고 했었죠. 내 아들들이 제대로 된 얘들이 아니어가지고 무도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당신이 비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생각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걸 했으니 너무 부끄럽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군자에 붙이는 거야.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하지만 당신은 대인군자 아닙니까? 다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다 하늘의 뜻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을 잊지 말라 이렇게 했죠. 자, 오래지 않아서 당신은 공명을 이루고 이제 당신은 이제 그 이제 시련을 극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용문에 오르게 되면 이제 출세하게 되면 우리 딸과의 신이 아까 딸과의 신이는 어떤 거였어요? 바로 그 맨 거기 그 중략 부분에 보시면 딸과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딸과 결혼하기로 했던 거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세하면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죠. 앞으로 당신은 적을 물리치고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를 것이다. 크게 출세할 것이다. 라고 일어날 일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갑주는 갑옷과 투구예요. 갑주 한 벌을 내어주며 완. 아이템을 준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서 레벨업 하려면 아이템 필요하죠? 아이템을 준 거예요. 지금 아주 갑옷과 투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갑옷은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되게 유익하고 남에겐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아니 무슨 갑옷을 창과 검이 뚫지 못하면 거의 뭐 파워 아니에요. 엄청난 레벨업이네요. 천하에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라라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승상이 이제 소대성에게 이제 이 갑옷과 투구를 주면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승상은 왜 나타난 거야? 갑주 주려고요. 당신에게 아이템 주려고요. 레벨업 시키려고요.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대성이 자세히 보니까 이 갑주가 아주 신기하게 생겼어요. 쇠도 아니고 평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같이 광채가 찬란하고 백화 홍금포로 안을 되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이것도 붙여야 되는데 그죠? 자, 평갑은 바로 이제 갑옷 조각조각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용의 비늘 같다라는 거야. 광채가 번쩍번쩍했다는 거죠. 백화 홍금포로 아주 멋있는 그 비단으로 안을 싹 됐다니 멋있네요. 어쨌든 사람의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멋진 그런 갑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성이 매우 기뻐서 물어서 말했죠.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 옷이 범상한 옷이 아닌데 이 대단한 옷인데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는 전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것은 하늘 조화고요. 귀신들이 막 휩쓸어서 만든 거예요.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하라 못하리요. 자, 이거는 한 만든 것이고 이제 귀신이 막 이래서 만든 정도고 이 갑옷의 이름은 바로 보신갑이네요. 아이템 이름 보신갑이네요. 자, 이거 엄청난 거다. 다시 알아서 너 무엇 하겠느냐? 하고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서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이 또 다시 말했어요. 차를 꼴깍꼴깍 마시면서. 자, 이제 당신은 칠성검과 검도 칠성검이네. 신비로운 아이템 칠성검. 그리고 보신검 아이템 획득. 자, 이거 칠성검과 보신검이라고 하는 당신은 이제 아이템을 얻었으니 레벨업 할 일만 남았네요. 얻었으니 이제 당신은 뭘 가져야 되나? 만리청청만. 자, 청청마라는 것은 이제 갈기하고 꼬리가 파르스름한 백마예요. 여러분 삼국지 게임 해보셨나요? 삼국지 게임에 이렇게 청청마 이제 아이템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보시면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 조자룡의 두 번째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지금 따당 이렇게 획득을 했다. 엄청나죠, 여러분? 칠성검하고 보호신갑을 얻었으니까 이제 검도 있고요. 갑옷도 있으니까 이제 말만 얻으면 되네. 자, 그래서 이거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당한 기운을 걷잡지 못하리라. 자,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자, 당신은 지금 이런 엄청난 것을 얻어서 다 이길 수 있지만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면 지금 적장이 보통 적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적이냐면 지금 적장은요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이 사람도 하늘에 뭔가 그런 하늘과 연결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적장도 지금 천상에 있는 나타. 나타는 이제 도교에서 받드는 신으로 원래는 불교에서 불법을 지키는 신의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타 무섭지? 여러분 보시면 나타 이렇게 생겼어요. 팔이 지금 몇 개야 지금 팔다리 으악 이렇게 됐죠. 나타 이거는 나 선생님 어디서 봤냐면 서유기하고 선생님도 봉신연이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교의 호법신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엄청난 신, 이 신의 제자라는 거야. 지금 적장. 적장도 보통 적장이 아니라는 거야. 얘도 뭔가 천상의 그런 존재라는 거야. 자, 그런 익성이기 때문에 북방에 호고 쭉 넘어가서 호고 왕이 돼서 중어를 침노하니 중어를 지금 중국의 땅을 지금 침범하고 있으니 지혜와 용맹이 범위과는 다르지라. 범위는 바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 평범한 사람 아니야. 얘 나타의 제자 익성이야. 너의 적은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라. 얘 만만하지 않아. 너 조심해야 돼. 라고 해서 적장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얘가 뭐였어요? 아까 뭐뭐 얻었어? 칠성검 얻었고 보신갑은 얻었지만 만리 청총마는 아직 아이템 못 얻었잖아. 그러니까 만리 청총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내가 공명을 이루리까? 어떻게 제가 공을 세우겠어요? 하고 이제 소대성이 묻자 승상이 말을 했죠. 자, 동해의 용안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아하,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해서 만리청총마를 주기 위해서 왔겠죠. 만리청총마를 주기 위해서 내일 오시는 바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예요. 이때 너에게 청총마를 주기 위해서 이때 올 것이다. 보시면 우리가 소대성 같은 경우가 원래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잖아요. 비를 잘못 내렸다는 이유로 적강했죠. 그래서 동해 용왕이 널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야. 옷이 올 거니까 넌 그 청총만 받으면 돼. 이렇게 했죠.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가 없으며 황제가 지금 위태한지라. 지금 현 싸움의 상황은요. 싸움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익성은 아까 나타의 제자니까 뭐 장난 아니겠지. 대적할 자도 없고 황제도 매우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물지 말고 바삐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결국에 이제 이승상이 나타나서 한 게 뭐예요? 아이템을 주고 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청청마 아이템은 내일 동해 용왕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했네요.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또 잠깐 졸더니 잠만 오지 엄청나게 자네요. 이 소대성자는 하더니 호련히 찬바람 슈 기러기 소리에 이렇게 그래서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 없고 그러니까 졸았는데 이제 깼다라는 것에서 꿈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우리 알 수 있죠. 승상
간 데가 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다. 자, 갑옷과 투구 바로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 보신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있으니 좌우를 둘러보니 소나무 밑이더라. 그러니까 소나무 밑에서 잠깐 졸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깐 졸았는데 이제 그 꿈속에서 바로 이제 우리의 조력자 이승상이 나타나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아이템도 주고 갔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뻔한 줄 알았으나 소나무 밑에서 잠을 깨어 보니까 갑옷과 투구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현실과 초현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물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졸았구나. 이때 소나무 밑은 이제 깨었으니까 바로 이제 현실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승상이 소대성의 꿈에 나타나서 갑옷과 투구를 주는 그런 내용이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대성전 바로 2015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 해설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문제하고 또 역시 좀 추가해서 정리해서 할 거 요약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하고 요약 정리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